안녕하세요. 무지개빛 인생입니다. 오늘은 정말 통쾌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한 여성이 자신을 끝까지 무시하던 사돈을 무릎 꿇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48세 미경 씨가 직접 들려주는 실화입니다. 그럼 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무지개빛 인생의 사연을 보낸 미경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해도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제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48세이고 1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딸 지은이를 혼자 키우며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은이는 1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은 시댁에서 살고 있고요. 제 이야기는 15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제가 33세였는데 남편의 외도와 도박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어요. 당시 지은이는 13살이었고 저에게 남겨진 건 낡은 전셋집 하나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지은이 학비는 어떻게 하나, 생활비는 또 어떻게 마련하나. 밤마다 울면서 고민했죠. 이혼 직후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잠깐 회사 다닌 경험밖에 없었거든요. 15년간 전업주부로 살았던 저에게 갑작스러운 사회 진출은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어요. 처음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하루 8시간 일해봐야 하루 5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죠. 그걸로 지은이 학원비까지 내야 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다 들려요. 저 집 이혼했대. 애 하나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그런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포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딸 지은이 때문이었죠.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배고파라고 하는데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마트에서 6개월을 일하던 중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사업을 해보자. 그래야 지은이 학비도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긁어모아 작은 상가를 얻어 분식집을 차렸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가게였죠.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분식집 경험도 없고 요리 실력도 별로였는데 그래도 일단 시작해보자는 마음뿐이었죠. 분식집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요리책을 빌려 읽고 유명한 분식집들을 직접 찾아가서 맛을 보고 분석했어요. 떡볶이 하나를 제대로 만들려고 얼마나 실험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고춧가루 종류부터 시작해서 물엿, 설탕, 간장 비율까지. 지은이가 시식해주느라 고생 많이 했죠. 드디어 개업하는 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 손님을 기다렸는데 첫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손님이 3명밖에 안 왔어요. 매출이 겨우 8,000원. 그날 밤에 정말 많이 울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루 매출이 3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김밥을 싸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특히 지은이가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다고 할 때마다 미안했죠.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해주지 못해서요. 하지만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의 진심과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죠. 정말 고마웠어요. 사장님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김밥도 정성이 느껴져요라고 말해주시는 분들. 그런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에서 숙제하곤 했어요. 그 모습이 짠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우리 둘만의 작은 공간이 소중하기도 했고요.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지은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친구들이 너희 엄마 이혼했지? 라고 놀렸나 봐요. 그날 지은이가 울면서 가게로 왔는데 그날 지은이가 한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엄마, 나는 우리 엄마가 최고야. 다른 애들 엄마는 매일 집에만 있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나를 키워주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다짐했죠. 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자고. 세월이 흘러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20년 가까이 혼자 키운 보람이 있더라고요.
지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되었으니 지은이의 예비 신랑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사위가 참 착한 아이예요. 처음 인사 왔을 때 저한테 정중히 인사하고 어머님 덕분에 지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아,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웠구나. 내가 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 지은이가 당하는 시집살이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윤 여사를 만났습니다. 남편 측 가족들과의 첫 만남이었죠.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인사는 받아주시는데 눈빛이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시선이었죠. 두 집 어른들이 만나서 결혼 이야기를 하던 중 윤 여사가 저희 직업을 물어봤어요. 혹시 어떤 일 하세요? 아,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순간 윤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분식집을. 그렇구나. 혼자 하세요? 네, 이혼 후에 혼자 하고 있어요. 윤 여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는 확실히 어색해졌어요. 결혼식 때도 그랬어요. 저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시더니 다른 분들한테는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너무 확연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더욱 상처받은 건 패백 의식 때였습니다. 전통 예식이니까 패백을 하는데 윤 여사가 지은이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친정보다 시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그것도 저 앞에서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윤 여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 친정이 좀 그래요. 이혼 가정에다가 분식집이나 하고 걱정이 많아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며느리 집안이 좀 인물은 이쁜데 집안이 아쉽죠. 이런 말들이 동네를 통해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15년간 혼자 딸을 키우며 밤낮 없이 일했던 그 시간들이 마치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저야 뭐라고 하든 상관없는데 지은이까지 그런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게 너무 분했죠. 더욱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결혼한 지 3개월 되던 어느 날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분식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지은이의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된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저한테 그러셔요. 친정엄마가 이혼하고 혼자 키워서 그런지 내가 살림도 제대로 못한다. 분식집에서 자란 애가 뭘 알겠냐고요. 제 가슴에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딸이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 분했던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요리를 못하는 것도 친정엄마가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거다. 분식집에서 배운 게 뭐가 있겠냐고 하신대요. 지은이는 계속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어제는 시댁 큰 집에 갔는데 식구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친정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욕먹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면 지은이만 더 힘들어질 게 뻔했죠. 그런데 더 심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지은이 결혼 6개월 후 첫 명절이었어요. 지은이가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난 후에 잠깐 저를 보러 왔는데 울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시어머니가 제가 차례상 차리는 걸 보시더니 시댁 어른들 앞에서 역시 친정에서 제대로 안 배워왔네. 이혼가정 출신이라 그런가 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15년 동안 혼자 지은이 키우면서 예의범절 하나하나 다 가르쳤는데 그런 말을 들었다니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큰집 식구들 앞에서 우리 지은이 친정이 좀 그래서 이혼 가정이다 보니 예의범절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요라고도 하셨어요. 지은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시댁 어른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듣는 지은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부끄럽고 화가 났을지. 엄마,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은이를 달래주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분이 치밀었어요. 하지만 지은이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죠. 제가 화를 내면 지은이가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괜찮아, 지은아. 엄마는 상관없어. 너만 힘들지 않으면 돼.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많이 울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혼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지은이의 시집살이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윤 여사는 지은이를 통해 저를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지은아, 너 친정엄마 분식집에서 떡볶이 싸왔다며? 우리 집에서 그런 거 안 먹어도 되는데 사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은이를 통해 저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지은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음식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정말 속상했어요. 더욱 가혹한 건 윤 여사가 지은이에게 시키는 일들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아침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회사 다니는 며느리한테 너무 과한 것 같았어요. 지은이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모두 해야 했어요. 남편은 도와주기는커녕 엄마 말씀대로 해 라고만 했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집안일 못하면 시댁에서 욕먹는다. 특히 친정이 이혼 가정이니까 더 잘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지은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울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저 때문에 엄마가 욕먹는 게 정말 싫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욱 화가 난 건 윤 여사가 지은이에게 한 말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다 친정엄마 때문이야.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인내심이 부족한 거야. 친정엄마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괜히 시댁에 나쁜 감정만 생기게 만들 거야. 결국 지은이는 엄마에게 하소연하는 것조차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이 6개월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혼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지은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저는 여러 번 윤 여사에게 직접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참았어요. 지은이 생각을 하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나서면 지은이가 더 힘들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이 계속되던 중 저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분식집에 새로운 단골 손님이 나타났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품위 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말씨도 정중하고 교양 있어 보였죠. 떡볶이하고 김밥 한 줄 주세요. 그분이 김 회장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네 어르신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은 특별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건 김 회장이 분식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대부분 급하게 먹고 가시는데 이분은 정말 천천히 정성스럽게 드시더라고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처럼요. 김 회장은 식사를 마친 후에도 바로 가지 않고 저와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사장님, 이 떡볶이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진짜 손맛을 느끼는군요. 진심이 담긴 칭찬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정성껏 만들 뿐이에요. 정성. 맞습니다. 음식은 정성이죠. 김 회장은 그 이후로도 계속 가게에 왔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항상 같은 시간에요. 그리고 항상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김 회장이 평범한 어르신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시는 것도 그렇고 뭔가 품위가 있으신 분 같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작은 분식집에 오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회장님은 어떤 일 하세요? 아, 저는 그냥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김 회장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작은 회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목에 차고 계신 시계도 그렇고 입고 오시는 옷도 그렇고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 회장은 항상 겸손했어요. 절대 자신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죠. 어느 날 김 회장이 평소와 달리 저를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좀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제가 평소보다 우울해 보였나 봐요. 그날 아침에 지은이에게서 또 힘든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족 일로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김 회장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저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점점 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15년간의 홀로 육아, 분식집을 시작한 계기, 그리고 최근 사돈에게서 받은 상처들까지. 처음에는 제가 이혼했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김 회장님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대단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김 회장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성급한 조언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때때로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고 공감해 주었죠. 15년 동안 혼자서 딸을 키우시면서 이렇게 가게까지 운영하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도 다 사장님의 정성과 사랑 때문이겠네요. 김 회장의 위로와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네, 부동산요? 저는 의외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장님은 정말 훌륭한 사업가세요. 15년간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딸을 대학까지 보내셨잖아요. 그런 분이라면 부동산 투자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돈도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요. 돈은 은행에서 빌리면 되고 모르는 건 배우면 되죠. 중요한 건 눈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은 이미 그 눈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요? 15년 전에 이 위치에 분식집을 차리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동네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세요. 사장님의 선택이 옳았던 거죠. 김 회장의 말을 들으니 저도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정말 어려운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배워가시면 돼요. 그때 김 회장님이 말씀하신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김 회장은 그날부터 저에게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역이 개발될 예정인지, 어떤 건물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대출은 어떻게 받는지.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큰 돈이 움직이는 일이잖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죠. 하지만 김 회장은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사장님,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정보예요. 어떤 지역이 개발될지, 언제 개발될지 그 정보를 빨리 알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오랫동안 이 분야에 있어 왔으니까요. 김 회장은 저에게 구체적인 지역을 추천해 주었어요. 이 동네 보세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2년 후에 지하철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상가 가격이 최소 2배는 오를 거예요. 정말요? 그런데 그 정보가 확실한가요? 제가 시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미리 들었어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 확실해요. 저는 김 회장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믿고 싶었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말 돈이 없어요. 분식집에서 모은 게 고작 3천만 원인데 그걸로도 충분해요.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출 받으면 돼요.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분식집 사장인데 요즘은 담보만 확실하면 대출받기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보증도 서드릴 수 있고요. 김 회장의 제안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처음 만난 분식집 사장을 위해 보증까지 선다니.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김 회장님께 해드린 게 떡볶이 한 그릇뿐인데 사장님의 진정성을 봤기 때문이에요. 15년 동안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사신 분이면 분명히 성공하실 거예요. 저는 김 회장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제가 뭘 안다고 부동산 투자를요? 하지만 김 회장님이 워낙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저는 작은 투자부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에서 모은 돈 3천만 원을 종잣돈 삼아 김 회장의 조언에 따라 작은 상가를 하나 샀어요. 정말 떨렸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이었거든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순간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서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괜찮은 결정이었을까? 혹시 사기당한 건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하지만 김 회장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6개월 뒤 그 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가 가격이 2배로 뛰었어요. 그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6개월 만에 3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된 거니까. 제가 평생 분식집에서 벌어야 할 돈을 6개월 만에 번 거죠. 저는 첫 번째 성공에 크게 고무되었어요. 그리고 김 회장에게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되었죠. 김 회장님이 정말 고마웠어요. 저 같은 사람을 믿고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그리고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더 큰 꿈을 꿔보세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를 이어갔어요. 두 번째는 조금 더 큰 건물이었어요. 1억 정도 하는 작은 상가 건물이었는데 김 회장님이 이 지역의 대학교가 이전에 올 예정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김 회장의 정보는 이번에도 정확했어요. 1년 후 대학교 이전이 확정되면서 그 건물 가격은 3배로 올랐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김 회장님은 어떻게 그런 정보를 다 아시는 걸까? 마치 미래를 내다보시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투자는 더 큰 규모였어요. 2억 정도 하는 오피스텔이었는데 김 회장님이 이 지역에 지하철 환승역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김 회장의 말은 맞았습니다. 지하철 환승역이 확정되면서 그 오피스텔은 4억까지 올랐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김 회장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틀린 게 없다.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네 번째 투자는 더욱 큰 규모였습니다. 5억짜리 상가 건물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큰 결정이었어요. 5억이면 제가 분식집에서 평생 벌어야 할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김 회장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졌거든요. 김 회장님이 이 건물을 사세요. 1년 후에 이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1년 후 그 지역이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확정되면서 건물 가격이 10억까지 올랐어요. 김 회장은 항상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주었습니다. 마치 부동산 시장의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것처럼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김 회장님이 단순한 동네 어르신일 리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감사해서 의심할 생각도 안 했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은 상가 하나로 시작한 투자가 어느새 건물 4채를 소유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정말 꿈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제 성공을 알리지 않았어요. 특히 사돈한테는 더욱 철저히 숨겼죠. 언젠가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제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날이, 그리고 그날이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사돈이 무릎 꿇는 순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은이의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거였어요. 지은이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남편이 사업을 망쳤어요. 빚이 10억이 넘는다고. 어떡하죠?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지은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도 힘드시잖아요. 괜찮다니까. 엄마를 믿어. 지은이는 어리둥절했지만 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여사가 분식집에 나타난 거예요. 평소 우아하고 도도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라하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마치 며칠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어요. 미경 씨, 윤 여사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떻게 이런 곳까지. 저는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지은이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우리 아들이 사업을 망쳤어요. 그래서 윤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교만했던 사람이 이제 저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이요?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5억만, 아니 3억만이라도. 저는 천천히 가스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윤 여사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사돈, 저는 분식집 하는 이혼녀인데요.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윤 여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한 말들이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미경 씨, 제발. 그런데 왜 하필 저한테 오셨어요? 분식집이나 하는 이혼녀에게.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년간 쌓인 분노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윤 여사가 마침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어떤 걸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미경 씨를 무시했어요. 이혼 가정이라고 분식집만 한다고. 그리고 지은이한테도 심한 말을 많이 했고. 그게 다인가요? 아니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미경 씨가 혼자서 지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는데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면서 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좀 늦었네. 김 회장은 윤 여사를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고 윤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김 회장이 한 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혹시 윤 여사님 아니세요? 대한건설 윤 사장 부인? 윤 여사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시죠? 저는 태광그룹 김 회장입니다. 작년에 골프 모임에서 뵀었죠. 순간 분식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 여사의 눈이 커졌고 저는 멍하니 김 회장을 바라봤어요. 태광그룹,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하세요? 김 회장의 질문에 윤 여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경 사장님과 오래된 친구예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사업가이시거든요. 네, 부동산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분이에요. 제가 조언을 좀 드렸는데 정말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강남의 건물만 4채는 가지고 계실걸요? 김 회장이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 김 회장님. 제가 당황하며 말을 가로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 여사는 완전히 멍해져 있었어요. 분식집 사장이라고 무시했던 사돈이 자신보다 훨씬 부유한 사업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미경 씨, 정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왔어요. 김 회장님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윤 여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럼 5억 정도는 충분히 있어요. 제 대답이 떨어지자 윤 여사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경 씨, 아니, 사돈,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3년 동안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정말 죄송해요. 분식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3년간 저를 무시하고 딸을 괴롭혔던 윤 여사가 지금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분노, 안도감, 그리고 묘한 허탈감까지. 일어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지. 앞으로 지은이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혼 가정이라고 무시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럼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지은이를 딸처럼 아끼겠어요. 윤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가 분식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엄마가 건물을 여러 채나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 지은아. 엄마가 숨긴 게 있었구나. 왜 말 안 해주셨어요? 때가 되면 알려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밝혀졌네. 지은이는 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혼자서 이렇게까지. 우리 지은이만 행복하면 돼. 이제 시어머니가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윤 여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은이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예전에 괴롭혔던 걸 후회하며 이제는 오히려 지나치게 잘해주려고 할 정도였죠. 며칠 후 윤 여사가 다시 분식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중한 모습으로요. 사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지은이도 이제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지은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사돈 덕분에 저희 아들도 살 수 있게 됐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후로 윤 여사는 정말 달라졌어요. 명절 때마다 제게 먼저 안부 인사를 하고 지은이에게는 친딸처럼 대해줍니다. 지은이도 이제는 밝은 얼굴로 시댁 이야기를 해요. 지은이는 지금 임신 8개월입니다. 곧 제 첫 손자가 태어날 거예요. 김 회장님은 여전히 일주일에 3번씩 분식집을 찾아오세요. 이제는 단골 손님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인생 선배 같은 분이에요. 사장님 덕분에 저도 좋은 일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더 큰 꿈을 꾸세요. 저는 지금도 이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건물 여러 채를 가진 부자가 되었지만 이 가게만큼은 계속 하고 싶어요. 이곳이 제 인생의 시작점이었고 김 회장님 같은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곳이거든요. 요즘은 지은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은이가 커피에 관심이 많아서 둘이서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고 했거든요. 15년 전 이혼 후 막막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꿈 같아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무지개빛 인생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만의 무지개가 나타날 거예요. 저처럼요.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깔본다고 해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김 회장님처럼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곳에서 가장 큰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상 저희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미경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죠. 분식집 사장이라고 무시당했던 분이 사실은 건물 4채를 가진 성공한 사업가였다니. 그리고 평범한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했던 김 회장이 대기업 회장이었다는 것까지.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때로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나 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조금 더 당당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무지개빛 인생이었습니다.